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188쪽입니다. 3번.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감 첫날이요. 그러니까 기준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칠판에서 지우고요. 하도록 하시죠. 자, 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에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외가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구역을 정하는 게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와, 그 다음에 신도시 때 투기잡기에서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가 있죠. 3-1번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00쪽 문서를 내야 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증을 받으시려면 정해진 날짜에 응시를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보시고 점수가 나와야 되죠. 화장실을 가려면 지금 계시는 곳 나와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다음 내용이요. 그 다음에 3-2번 그러니까 선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단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니은은 곧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니은이 녹관농자에 그러니까 신도시를 지정할 때에는 그러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먼저요. 3-2-1 개발계획 공모가 있는데요. 공모요. 공모에는 그러니까 세종 신도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 행정도시를 만들 때 세계 각국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광고를 냈습니다. 멋진 설계안을 내보세요. 1등 당선되면 상금도 드리고 여기 개발계획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세계에서 다 다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세종에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오니 그러니까 관심 있고 멋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설계도를 내보세요.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다. 먼저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3-2-2 선구역 지정 가능한 대상 지역. 그러니까 위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다음 지역들입니다.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이 있는데 계속 반복이시죠. 대한민국 딱 4가지 도, 관, 농자가 있습니다. 9가지요.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있죠. 용도지역으로 따지면 도시지역에 주상공농,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개생보, 그러니까 농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중에 콘크리트 그 다음에요. 녹지지역에 또 뭐가 있냐면 자생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가득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영. 그 다음에 보전 땅, 생보농자, 농자는 보전 땅이죠. 개발 가능 땅에 뭐가 있고요? 녹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보전 녹지는 길이 보전하세 보전 녹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도시지역이 이렇게는 나뉘어지지만 이 중에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을 부르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녹관농자인 거죠. 작은 1번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빠져있고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 녹관농자, 보전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에 그러니까 신도시 지정할 때 투기잡기에서 기습 발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만약에 녹관농자에다가만 지정한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신도시 모양이 그러니까 뭐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신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좋아하는 뼈인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주상공 조금 포함시키자고요. 면사무소 있는 자리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외버스 정류장 있는 자리 포함해서 시장 있는 곳 포함해서 거기까지도 포함을 해서 신도시를 지정하자. 그래야 신도시 모양이 그러니까 좀 이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보시면 작은 3번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기습 발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여기는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통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거죠. 양쪽 다 원칙과 예외 이 두 가지 그림을 이 개발법 끝날 때까지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요 대상 내용 취지 아시겠죠? 또 지우고 가겠습니다. 다음 쪽 오겠습니다. 제4절 도시개발구역 규모, 분할과 결합이 있습니다. 보시죠. 3절의 절차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제 4절의 규모인데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덩어리 이상은 돼야 됩니다. 굵은 1번 지정 규모, 면적 제한형 그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113, 11, 30, 2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줄에 도관농자, 둘째 줄에 주상공농, 녹지지역의 자생보, 보존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죠. 그냥 아래 내용 전체가 다 그겁니다. 따르세요. 113, 11, 30, 2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4번 규모에서요. 그러니까 4절 이쪽으로 쓰죠. 그러니까 규모 그러니까 113, 그러니까 11, 30, 2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까지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땅만 있고 그 땅이 만들어지고 땅을 확보하고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가득 부어도 문제가 없다고요. 왜요? 바로 그러니까 전철 타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타고 한 칸만 나가면은 전철역이 있죠. 그러니까 걸어서 10분이면 도서관 다 있습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가 작아도 된다.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만 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이러저러한 시설이 많지 않죠. 제대로 된 신도시는 330만 이상, 제대로 된 단지는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30만은 되어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설도 넣고 그다음에 목적한 건물도 짓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예외니까 그건 예외입니다. 뭐 초점 아니고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2번에 녹관농자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용도 제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행히 별표가 없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얘는 국토계획법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완전히 꿰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한 5% 빼고는 95%를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명절 때 맞는 친척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 9가지 그러니까 주상공록, 개생보, 농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요 대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다행히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죠. 개발을 그러니까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표에 동그라미 1번 문장 빼고요. 그러니까 그 표에 제일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상위계획이 있으면 상위계획에서 개발할 수 있다. 그 정해진 곳에다가만 개발을 하라고요. 동그라미 2번 상위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녹관농자 쪽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녹계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찾아서 거기에다가만 개발을 하자. 땅바닥의 기본 성격을 정해놓은 게 국토계획법이고 거기서 개발할 수 있다. 정해진 곳 찾아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읽는 거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3번요. 면적 제한,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예외인 거죠. 113, 11, 30, 2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규모가 작아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죠. 뭐 하자는 땅이니까요. 개발하자고 정해진 땅이니까 거기는 5,000제곱미터짜리도 극단적으로는 1,000제곱미터짜리도 개발을 하자고요. 왜요? 개발하자고 정한 땅이니까 개발하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소련말로 쓰여 있어서 어렵다고요. 개발하자고 정한 땅은 개발하자.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3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 면적 제한,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로 개발하자고 정한 땅은 규모가 작아도 지정해서 또 아니면 그러니까 용도를 제한받지 않고 그러니까 지정해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1번에 국토계획법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작은 2번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작은 3번 국토부 장관이 등등등 장관끼리 협의한 지역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원 사업을 하자고 정해져 있죠. 뭔가 개발을 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개발하자고요. 이 면적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자고 정한 땅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도 개발하자.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두 곳 빼기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하자고 정한 땅이니까 개발하자 그 얘기입니다. 4번요.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기준 완화가 있습니다. 4-1번 분할 및 결합. 동그라미 1번 개발구역 위치를 결정하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는 대상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B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그러니까 A1, A2로 구분을 하자고요. A1 구역, A2 구역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떨어져 있는 곳을 여기를 하나의 D 구역으로 결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붙인다. 땅을 끌어와서 붙일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 면적을 확장한다. 면적 확장하는 건 계획을 변경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진 곳을 하나로 결합한다. 곧 설명드리도록 하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보시면 4-10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가장 작은 숫자가 113, 112, 30, 20에 그러니까 만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각각 조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 역시 이제 준 내용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있고 그 다음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데 설계도를 A1 구역, A2 구역 각각 사업이 따로 가니까 큰 덩어리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해서 가면 사업은 훨씬 편하겠죠. 시행자한테는 큰 혜택이 됩니다. 다음에요. 4-3번 도시개발구역의 결합. 동그라미 1번 해설이요. 결합개발제도란 문화, 체육, 생태, 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 사업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제도이다.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사업이므로 비용이 하나로 결합된다. 비수익 사업 필요이 요구되는 곳에 30을 투입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곳에 100을 번다. 이것이 바탕입니다.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돈이 되는 곳입니다. 한쪽은 돈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돈을 갖다 들이부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합개발의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아직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금 첫 번째 예가 경기도 성남시에 그러니까 1공단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1공단을 내보내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주민이 요구하는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공원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면 공단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 져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공원을 만드니까 거기다는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 거죠. 또 경기도 성남시에 그 판교 아랫동네로 대장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판교에서 아래 이제 수원용인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언저리 땅이에요. 판교 바로 아래입니다. 그냥 길 하나 건너면 대장동이에요. 거기는 누구라도 누리고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멈춰져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거기 개발 사업만 하게 되면 떼돈을 버시는 곳이에요. 합치라고요. 합치라는 겁니다. 성남 구시가지와 판교 쪽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합치라고요. 뭘 합치라고요? 돈을 합치라고요. 돈을 합쳐서 여기서 100 벌면 여기다 30 넣고 70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떨어진 곳을 결합한다는 겁니다. 비수익적 공익사업, 돈을 집어넣어야 될 곳과 그다음에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을 하나로 결합한다. 여기를 물론 행정청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다 사업을 하면 좋겠죠. 여기는 또 민간들은 다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돈도 없고 민간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지역,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여기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1번 셋째 줄 끝에요.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돈 안 되죠. 그러니까 2번 셋째 줄이요.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3번에 방제지구,
3번에 가번 끝에 방제지구, 4번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4번에 특별재난지역. 다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 곳이죠. 4번 순환개발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5번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이 필요한 곳, 공원을 만든다든지 체육관을 만든다든지 다 그런 쪽들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사업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당연하죠. 여기는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여기는 신경도 안 포크레인 고장난 거 2대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서 뜯어 불어 나가고 그건 안 된다. 여기부터 먼저 개발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조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완화해 준다. 이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 거니까 이거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해 준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저기까지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내용을 보셨네요. 규모 113, 11, 30, 20 이상은 돼야 된다. 개발하도 정한 땅은 작아도 개발할 수 있다. 분할과 결합을 보셨습니다. 5절 개발구역 지정 효과요.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정되기 전과는 무슨 차이가 있겠죠. 굵은 1번 도시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개혁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괄호예요. 개발사업 끝나고 나면 당연히 도시지역이 될 것이므로 당겨서 도시지역으로 본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구역이죠. 그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된다.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또 3년 안에 세워서 여기다 다시 붙여서 계획을 수정시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계획에 가서 달라붙으면 되죠. 지구단위계획, 단지계획, 건축도면입니다. 건축도면은 설계도면에 가서 달라붙는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거죠. 취지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5절이죠. 자, 어디에? 배나무밭, 과수원이 있습니다. 배나무밭, 과수원이 있어요. 배나무밭, 과수원이면 정확한 건 온나라, 루리스 등 떼봐야 알겠지만 농림지역일 가능성이 크죠. 농림지역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으면 정하고 실시계획, 환지계획은 환지방침은 환지계획, 사업 끝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용도지역이 뭐로 가겠어요? 도시지역으로 가겠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는 곳이니까 사업이 다 끝나면 도시지역 될 게 뻔합니다. 도시지역 될 게 뻔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지역으로 보자고요. 끝나고 나서 도시지역 하면 됐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벌써부터 도시지역으로 바꿔요. 농림지역 사업 끝나고 나서 도시지역으로 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공법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서로 결합이 되는 거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농림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농림지역에 아파트 못 짓고 농림지역에 큰 상가 건물 못 짓는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지정에 따르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소련말이 있었거든요. 그 소련말을 몰라도 농림지역에 아파트, 그러니까 20층 상가 못 짓는다는 건 아시겠죠. 김제평의 한가운데요. 사업 끝나고 나서 도시지역이요. 그때까지 농림지역이요. 농림지역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림지역이면 상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정한 순간부터 이 땅을 뭐로 바꿔야 도시적으로 바꿔야 아파트 상가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땅은 용도지역이 뭐였든 간에 관농자 뭐였든 간에 자동방으로 도시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갑니다. 깔끔한 신도시요, 지저분한 신도시요. 어떤 게 좋아요? 깔끔한 신도시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땅을 자동방으로 뭐로 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세워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세우면 이 전체 모양이 훨씬 이쁜 동네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은 두 번째 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세요. 각각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림까지가 상황까지가 좀 그려져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글자 외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동영상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이죠. 그러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편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단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괄호 대상지역은 용도지역은 손대지 말고 즉 도시적으로 바꾸지도 말고 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하지도 말고 그냥 개발사업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애당초 도시지역이 아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니면 취락지구요. 자취집, 개집, 녹관농자여서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아닌 곳이 있는데 거기를 도시적으로 바꿔버리면 애당초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도와주고 있죠. 우리 세금을 냈고 세금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도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이러저러한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지옥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쟤네들 우리 집 식구로 하자 입양을 했다고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더 이상 소년소녀 가장이 아닌 거잖아요. 어느 집의 식구가 된 거죠. 그냥 놔둔 채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친구들이 소년소녀 가장이 아니게 되면 입양이 되면 소년소녀 가장이 아니게 되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어서 도와주기로 한 사업이에요. 그럼 도와주면 되죠. 근데 얘를 도시적으로 바꿔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땅은 도시적으로 바꾸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196쪽에 굵은 2번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뭐 공익사업 할 것이죠. 공익사업 할 것에 있는 공적인 땅은 공적사업 안 돼 써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지방 소유의 토지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기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회 처분할 수 없다. 굵은 3번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환지도 땅이 상당히 구역이 바뀌면서 땅들이 많이 땅을 손대야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용은 다 사들여서 싹 밀고 거기에 뭔가를 올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가 이것저것 그 사이에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다 사업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거죠. 거기까지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뭔가를 해서 보상금을 더 달라고 또 아니면은 나는 뭐 아파트 더 큰 걸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막아야죠. 막아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늦으마, 기어,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7번 보시죠. 아십니다. 여기 이 원칙대로 갈 때는 이때가 가장 초장 시점이죠. 그래서 가장 초장 시점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예외로 갈 때는 이때가 가장 초장 시점이죠. 그래서 가장 초장 시점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굵은 3번,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 공청회를 위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가장 초장 시점이에요.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때가 초장 시점이죠. 그러니까 넷째 주점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대소선 용도 변경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개발 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5가지, 점 참고, 국토계획법 허가대상 개발 행위가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다가 여기 내용은 개발법, 정비법이 똑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요. 대부분 식재, 뭐 심어놓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자는 거죠. 국토계획법 5가지에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개발법은 국토계획법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참고는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상 중요한 6가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땅을 손댈 수도 있다. 1번 재보고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허가받을 시간 없죠.
그러니까 2-1번이요.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공작물,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국토부를 인정하는 간이 공작물은 허가받지 않는다. 공작물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공작물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 어찌고 저찌고 갖고 바꿔서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거는 허가받는다. 요건 허가받지 않는다. 그것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2-2번.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받아야 되지만 경작을 위한 어찌고 저찌고는 허가받지 않는다. 2-3번. 토석 채취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저찌고 토석 채취는 허가받지 않는다. 2-4번.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어찌고 그러니까 물건 쌓아놓는 건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2-5번은 세 가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중목의 식재는 허가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런데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경작지, 논밭에다가 손대는 거, 논밭 손대는 거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고 저찌고로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수준인 거고요. 동일하면 4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 상시, 그러니까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유표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5가지가 있죠. 근데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러니까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요. 이미 착수한 자, 이미 착수해서 가고 있는데 관청에서 나중에 뭔가를 바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10층 허가받아서 9층까지 지었어요. 그 동네는 4층밖에 허용 안 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럼 9층까지 올린 것 중에 5개 층을 썰어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칸이요. 첫 번째 칸.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단시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한다. 두 번째 칸. 시가와중구역 수안자원 보호구역 결정단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칸.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단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굵은 4번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가 있습니다. 해제, 의제, 민법의 간주, 본다는 거죠.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7번 보시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쳤든 이 절차를 거쳤든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변경할 게 있다고요. 이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해야죠. 잘못 지정했네.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요. 이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해야 되죠. 이 절차를 밟아서 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뭐냐면은 공익사업입니다. 일정한 속도를 갖고 가야 되죠. 속도를 못 맞출 것 같으면 그러면 하지 말라고요. 지금 여기 어느 정도까지 온 문서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누군가가 제대로 된 시행자가 나서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죠. 사업 들어가서 싹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데 해제해서 그냥 멈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4가지 중에 3가지는 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정한 속도를 못 지킬 것 같으면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게 정리한 게 그 아래 표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도록 하시죠. 원칙대로 해서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들어와야죠. 설계도 3글자 몇 년요? 3년 안에 인가시정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못 지키면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3번은 기습 발표한 겁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찬찬히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그럼 구역을 지정했으면 찬찬히 계획을 세우라고요. 이 계획 세우는데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죠. 2년 지나도록 계획도 못 세울 것 같으면 구역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 번째요. 동그라미 3번. 구역 지정하고 계획 2년 안에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와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계획구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도 몇 년 안에 들어오라고요. 3년 안에 들어라. 설계도 3글자.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설계도라고 합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형. 네 번째는 구역 지정돼서 사업이 다 잘 끝났어요. 사업이 잘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마치는 파티를 했잖아요. 마칠 종 파티. 종 파티에서 끝난 거지. 여기가 아직도 계속 도시개발 사업을 할 구역이냐고요. 아닌 거죠. 끝난 구역입니다. 자동방으로 끝난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뭐 이상입니다. 설계도 3글자 3년, 계획 2글자 2년 다 끝났습니다. 문장 보시죠. 한쪽이 넘는데 설계도 3년, 계획 2년 끝이에요. 그러니까 198쪽이요. 4-1번 점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래 2, 3은 기습 발표하는 경우죠.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그러니까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는 경우 2년 되는 날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개발계획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점 동그라미 2번 3번에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제대로 된 신도시 이 계획도 신중하게 세우라고요. 5년으로 한다.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공사 다 끝났다고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4-10번 해제 의제의 효과 원래 구역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 구역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는 사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되면 용도지역 등은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4번은 사업이 잘 끝난 거죠. 그러니까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지정의 효과 내용을 보신 거죠. 7번 보시면요. 효과까지를 보셨습니다. 뭐 시행자상이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일정 시간 단위로 좀 해서 가시는 게 나으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에 대한 사항까지를 보셔야 개발계획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이 복잡할수록 큰 목차 흐름들을 잡아가시고 단어 혀에서 소리나게 외우시고 하셔야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